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힘당의 분위기가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하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선전선동을 그렇게 악랄하게 해대던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그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하기만 하는 그런 네거티브 흑색 선전들 말이죠. 자기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비전은 없고 늘 철저하게 자기 편의 잘못은 무조건 덮어주고 편을 드는 그런 나쁜 태도들, 툭하면은 억지를 부리고 내로남불을 보이는 그런 무능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사람들이 이제는 염증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지금 이 자료 화면처럼 무슨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있었던 그 민주당의 억지스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조명을 받게 되었죠. 세상에 여러분들, 장관 청문회가 무슨 조회수 300만이 나옵니까? 이런 나라가 흔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런 게 하나의 인터넷 대중문화 밈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각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정치를 깊게 모르고 결국 이미지로 보는데 그 이미지가 지금 개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민주당이 말이죠. 원래 정치에 별로 아무런 생각도 없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도로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것 자체가 민주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주요 요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줄줄 꿰고 국회의원 장차관의 이름을 줄줄 외우게 만든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쁘고 부정적인 쪽으로 대단한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조회수가 무려 401만짜리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국이가 했던 이모 드립, 최강욱이가 했던 한국 3M 사건, 고민정의 킹감 능력 등등.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바로 저런 함량 미달에 단지 인맥만으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자리씩 해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과연 좀 정말로 깨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로 깨어났다기보다는 대선이 끝나고도 위험했죠.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한 달에 불과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비호감과 무능의 어떤 프레임과 공격이 실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비호감이 굉장히 많이 먹혀 들어갔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은 최근까지도 그래서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저는 실제로 살면서 한 정권이 끝이 나고 새로운 정당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그 보통은 그러면은 국민들의 기대감빨이 크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던 새 정부가 당선인이 그 정도로 공격을 받는 건 진짜 살다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동을 잘 당하고 일희일비 당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죠.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한동훈 영상 몇 가지로 예를 들었다시피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진짜 정말 수준이 해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민주당의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불킥을 할 만한 장면들, 심각한 억지를 부리고 무조건적인 공격과 네거티브만 퍼붓고 감정적으로 악을 쓰고 우리 편들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편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동훈 현상 등과 이렇게 절묘하게 맞물려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의 인터넷 밈 대세 문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덕분에 지금 국힘당이 기사회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취임하기도 전부터 그 극심했던 네거티브 여론들이 어느 정도 반전이 되고 있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인기글과 베스트 리플의 문화가 지금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말실수가 몇 번 있었는데 절대로 어쨌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운 좋게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불과 두세 달 뒤면은 또 다른 떡밥이 돌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작과 인위적인 밈이 또 밀어붙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정치의식이 진짜 두세 달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바람잡이질 한 번이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하자라는 것이고 어쨌든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 자체는 좀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하죠. 원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힘당의 김은혜가 점점 이렇게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가지고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 여론조사 기관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는 박빙으로 나오는 곳들도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솔직히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원래는 이렇게 밀리고 있던 경기도에서 최근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보를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나 했더니 경기도에 거주 중인 50대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 표심이 왜 바뀌게 됐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넷 문화 덕분이죠. 원래 우리나라 40대, 50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좌파 성향이 가장 강한 세대로 평가를 받아왔고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무능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 등 여러 가지가 최근에 인터넷 밈으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된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자료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좋기는 좋겠죠. 우리나라 서울에 거의 버금가는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고, 특히 경기도를 먹어야지만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강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현직 시장 프리미엄까지 쥐고 있던 그 국힘당의 오세훈이 인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송영길 후보를 적어도 20% 이상의 그런 차이로 넉넉하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세대별 조사 결과에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국힘당 오세훈이 민주당의 송영길에게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40대는 우리나라에서 50대와 함께 좌파 성향이 가장 강한 세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참 큰일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은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계몽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사람 나이가 40대 정도 되면은 고집도 되게 강하다라는 거죠. 50대 586 운동권 세대 바로 밑에서 직통으로 세뇌를 받아오면서 이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좌편향과 정교조 세뇌 교육을 편향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 이 정치 편향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이 나이대에 함께 속하면서도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억울한 분들도 되게 많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그럭저럭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힘당 후보가 우위로 자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9%에서 10% 초중반까지도 차이가 벌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사실 진주인공이 또 한 명 있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기어 나오는 이재명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원래 이재명은 안철수와의 대결을 피해가지고 자기 연고지인 경기도 지역 어디가 아니라 난데없이 인천에서 출마하겠다라며 인천 쪽으로 도망을 가버린 사람입니다. 자,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그런 유력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최대한 어떤 안전빵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의 보신책을 강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 수사받기 싫어서 저러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반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이재명이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훨씬 유리할 거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체급이 훨씬 작았던 국힘당의 윤형선 후보에게 점점 지지율이 따라잡히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역전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명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재명의 이번 선거 유세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 발을 올리고 올라간다던가, 또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주변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사실상 이렇게 옆으로 밀어버리고 치우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유명했죠. 자, 그런데 저는 최근에 가장 이렇게 기억이 남는 사건으로 이재명이 선거 유세 중에 길이 막혀가지고 불편해서 IC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던 시민의 차량을 쫓아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면서 경고를 하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던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욕설 시민이라고 그런 불평 한마디 했던 사람을 프레이밍을 잡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지만 설사 선거 유세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바로 직전에 대선까지 나왔던 본인의 체급으로 볼 때 이건 손해가 되는 행동이었죠. 이런 행동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왜 하냐면은 본인도 지금 굉장히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급하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지금 혹시나 선거가 삐끗해서 잘못될까봐 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편 민주당은 최근에 또 이런 식으로 주요 지역들마다 지지율이 역전되고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등 이런 절망적인 흐름 앞에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린다라는 거죠. 무슨 지지층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네들 세계관에서는 국힘당은 제가 볼 때 국힘당은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뒷세계의 흑막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나 봐요. 내가 볼 때 국힘당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얘들은 뭔가 되게 심각한 착각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작전을 꾸민다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억지들, 현실, 여론조사 결과의 어떤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렇죠. 민주당 애들이 지금 많이 조급하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냥 현실 부정이나 해대면서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과 1,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남발해주던 기관들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그렇게 남발을 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다는 이유로 어떤 그런 억지를 부리고 현실 부정을 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80명 정도의 인원이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기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비판들도 있지만 자, 중앙여심위에서 말하는 전국조사는 1000명 그리고 광역 단위는 이제 800명 이상이면은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들을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무슨 일주일이 멀다고 발표되던 그런 지지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애초에 조작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발표되던 그런 지지율들이 이제 말이 안 됐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이제야 그나마 제대로 된 결과값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나팔수인 털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실제로도 친민주당 성향의 골수 586 운동권 출신의 인간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여러 개 만들면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의 불안하기 그지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 동향이 그 꼬라지 그렇게 절망적이라면 민주당은 자꾸 이런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는지 그 상황을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유리하다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물론 그런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국민 상당수가 여러 가지 성역화되어 있는 날조된 그런 근현대사로 프레임까지 국민 대부분이 당해 있던 이 유리한 상황에서 정권을 뺏기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 자기 반성, 자기 객관화가 가능한 애들이었다면 말입니다. 해도 너무 못하니까 5년 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그거거든요. 최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또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던 사람이지만 최근 민주당의 이중잣대에는 좀 문제가 있죠. 자기들은 나라 살림을 그렇게 거덜을 내놓고 역대급의 나라 빚에 툭하면은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뿌리는 관권 선거를 그렇게 치러대더니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 다음 정부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돈 쓰겠다고 이렇게 추경안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추경을 그렇게 수도 없이 해놓고 새 정부가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나라 살림 거덜내놓고 너희는 돈 쓰면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어떻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래야 민주당이겠죠.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 후회 없는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